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독립운동사, 독립운동기 관련된 문제 우리가 또 오늘 마무리 져야 되겠죠. 요즘에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 일인데 이것이 이제 요때만 잠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왜곡된 역사를 우리 이제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역사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는지 또 우리의 패부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져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기 독립운동기 4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41번. 일제 식민지 시대 총독부의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 중추원인지 아실 겁니다. 조선 총독부 내에 그 친일파들이 있는 그런 기구죠. 자문기구죠. 자, 1번. 일본의 강점 통치에 조선 사람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그렇죠. 2번. 3.1운동까지 매년 한 차례 수집됐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이론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 한 차례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홀만 있는 거예요. 3번. 중추원의 구성원은 정무총감을 의장으로 하고 약간의 고문과 참여로 이루어졌다. 네. 4번. 중추원의 회사 규칙에 따르면 의장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뭐 말로는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뭐 소집도 안 되는데 그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또 이제 우리가 중추원에 대해서 고려시대 때의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이 있었죠. 예, 여기에서는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역할, 그리고 총독부 내에 중추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194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944년 8월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을 예상해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했다. 네, 그렇죠. 2번. 1941년 임시정부 삼균주의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충칭으로 가가지고 조소왕이 삼균주의가 뭐였죠? 정치, 경제, 교육이었죠. 3번 1942년 이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1944년 8월 국내 사회주의자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결성하고 해방을 중시했다. 이 박헌영은 극좌예요. 완전히 극좌. 그러니까 뭐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요게 틀렸죠? 여기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 딱 연용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했다. 이것이 이제 북한하고 좀 비슷하죠. 국호가. 조선은 근데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3번 문제. 다음 연표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마 이렇게 우리가 광복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다라 마 37년부터 45년까지 이렇게 45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마 가는 1905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자 됐죠? 됐습니다. 네. 자, 1번 가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금부가 비밀리에 형성되었다. 자, 이거 이제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죠. 언제 있어요? 1910년대 나에 해당하는 거죠. 틀렸고. 2번 나 국민의 성금으로 일본에 빌려온 차관을 갚자는 운동 바로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이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 3번 9월산대, 천마산대, 보합단, 광안단 등은 무장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것이 1920년대죠.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돼 있대요. 1920년대. 요걸 맞네요. 요거 맞습니다. 4번 라 한국광복군이 미얀마에서 영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충칭으로 이동해서 1940년대죠. 그러니까 마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저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청산리와 봉오동 등지에서 일본을 격파했다. 1920년대니까 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 예, 3번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민족주의 사학자와 그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옛사람이 말하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나 역사는 멸하지 않는 것이니라. 따라서 나라는 형이고 형체할 때 그 형이죠. 역사는 신이다. 자, 신이 있어 멸망하지 않으면 형이 때때로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죽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통사에 수록된 글입니다. 자, 누구? 방식 선생님이죠. 방식 선생님이 강조했던 사상은 바로 뭡니까? 혼이죠. 혼. 그래서 정답 2번. 자, 45번. 다음 중 1910년대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1910년대 기억. 조선인에 한해 태양령이 적용되었다. 그렇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 때립니다. 조선인들만 때리는 거죠. 이것이 갑오개혁 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것이죠. 니은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이 탄압받았다. 자, 원래 공산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1925년도에 그러니까 아니고 디귿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인의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죠. 이건 무조건 개인의 소유권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헌병 경찰이 경찰을 주의하며 일반 경찰 업무까지 관여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정답 3번. 자, 45번. 가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에 추진된 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장농들은 수리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 자 소장농 가운데 왜 이럴까?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자 소장농 가운데 토지를 잃고 소장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다. 1920년대 상황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그 식량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산미증식 계획, 이른바 1번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다. 자, 이것은 민족 말살 정책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징병과 징용을 실시했다.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어 학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1942년도니까 민족 말살 정책 그 시기. 4번 관습적인 경제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공포했다. 이거 1910년대. 자, 그 다음에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본 자본 침투가 증가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인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령이 1910년대에는 허가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고제로 바꿨다. 겉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회사 세우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회사 세우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딱.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제 뭐예요? 이 허가제가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 회사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편리하게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소작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기억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네, 큰 영향을 주었죠. 2번 니은은 순종 장래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60만 세 운동. 그렇죠. 사실 60만 세 운동이 3.1 운동, 독립만세니까 3.1 운동 어게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3번 니은은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민족유일당 결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60만 세 운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사회주의 계열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참여를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위주로 만세를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예,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민족유일당 뭐가 나옵니까? 신간회가 나오는 거죠. 60만 세 운동은 1926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1927년이죠. 그래서 이 신간회 활동 때문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29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4번 디귿은 민족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시를 벌였다. 그렇습니다. 자, 5번 리을의 대표적인 사례는 남태도 소작쟁이로 1년에 걸친 투쟁에도 효과가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료가 인하되고 그래서 소장민들의 어떤 그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48번. 밑줄 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집회를 열고 가드 시위를 따라 시위를 벌라. 그 다음에 시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길 행인들을 향해 연설했다. 각 지방 각도 군의 백성들도 오늘 서울로 올라와 황제의 국장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이미 몇백 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1900땡땡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같이 공부해놓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뭐 시위를 벌였다. 와, 이게 60만 세 운동이냐 뭐냐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헌병들이 나타난다. 헌병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네요. 이거 주목하라고 그랬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 네, 3.1운동. 1번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천만의 말씀. 2번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이거 60만 세 운동이죠. 여기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심으로 계획됐다. 중심이 중자가 빠졌네요. 3번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폐간된 지가 언젠데. 자, 4번 도쿄에서 발표된 2.28 독립선언에 자극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49번. 다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몽땅 골라라.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의식주, 즉 사람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제에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 사람이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여기 딱 나왔네요. 물산을 뭐하기 위해? 장려하기 위해.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에.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 자동복으로 아실 거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조만식 선생님께서 주도를 해가지고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기 나오나요? 보기 안 나오네요. 보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을 받게 됐다. 그렇습니다. 네, 자본가를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 너희들을 이익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니은 1만여 명의 대중이 모여 만민 공동에 개최했다. 이거 독립협회에 관련된 거니까 고르시면 절대 안 되겠죠. 디귿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한 사람이 1원씩.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국채보상운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다. 별표시 하염없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50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이거 또 나왔어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은 계급을 타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뭐예요? 백정들의 운동이죠. 형평운동이죠. 그래서 이 형평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뭐예요, 여러분들? 형평사예요. 형평사. 이걸 꼭 뭐 경제와 관련된 기구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꼬셔가지고 문제들 많이 냈었죠. 우리 풀어봤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고 같고요. 어디에서 시작됐죠? 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백정들의 내용들인데 이 글을 딱 보게 되면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그죠? 그럼 백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이게 1920년대에 들어왔던 그런 운동인데 어떻게 해서?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남 진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지 않죠. 진해가 아니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났어요. 진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진주입니다. 진주.
네, 진주에서. 2번 도시 하층민이 중심되어 조직되었다. 그렇죠. 3번 도시 하층민이 아니라 뭐예요? 백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반 하층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옳은 거라고 해야 사실 뭐 하층민이지. 근데 뭐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3번 민족 해방운동 성격까지 내포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형평운동의 의미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킨 것이죠. 4번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계기가 됐다.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어요. 언제? 갑오개혁 때. 5번 이 단체가 결성된 해에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됐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1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일제에 맞서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국학운동은 국어연구와 더불어 한국사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학은 바로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항하여 민족사를 수호하고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네, 한국사, 네,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자, 그럼 역사 관련된 겁니다. 1번 문일평, 안재홍 등도 조선문화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2번 안학은 신초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조선사 연구초라는 단행. 조선사 연구초가 바로 신초 선생님의 저서죠. 그럼 안학은 뭐예요? 조선 문명사예요. 조선 문명사. 신초 선생님의 연구를 열심히 했던 분은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정인보 선생님. 네. 이거 바로 나오네요. 밑에 정인보는 민족의 얼 강조했죠. 그 조선사 연구. 이 조선사 연구가 조선사 연구초를 연구해가지고 조선사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4번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과 부단히 전개되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개했다. 그렇습니다.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도 1번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딱 압니다. 이 글은 뭐다? 신채원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구나. 첫째는 뭐이니? 기억이니?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중의 힘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획이 될 뿐이다. 이런 일이 있었죠.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를 맡기려고 했던 거 누굽니까? 이승만과 같은 외교론이었죠. 이승만. 자, 둘째는 뭐이니? 니은이니? 을사조약 당시에 여러 공간과 빗발치던 종이쪽지 하나로 넘어가는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민연의 헤이그 특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돌아오지 못하며 차차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때도 별로 제대로 뭐 활동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애국 계몽운동 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자, 뭐 실력 양성하자, 준비하자 이런 거죠. 준비론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지사들의 국내외 각지에 출몰하여 10여 년의 안팎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 개 불완전한 학계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기억, 니은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자, 신천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무장투쟁론이죠. 무장투쟁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1923년도에 쓰신 것이죠. 이 글의 저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지었다. 이건 박은치 선생님이고요. 2번 기억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기억의 입장을 가진 사람은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무장투쟁했던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아이고 똑같은 거. 무정부주의자.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주장에 따라 의열단 조직됐다. 의열단 역시 무장투쟁이니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다. 그렇습니다. 뭐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뻔하니까 넘어갑니다. 5번 니은은 충칭정부 시기에 독립방향으로 채택됐다. 충칭정부 시기에 무장투쟁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걸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가 많았느냐? 신치원 선생님도 무정부주의자.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아나키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아나키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제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러면 일단 사회주의자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왜 생겨났느냐?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정부를 두었습니다. 정부를 두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정부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일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강점기니까 그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주권을 잃었지만 우리 영토를 지배하는 정부가 있죠. 그죠? 그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불신하는, 정부가 있는 것이 곧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이죠. 그 사회주의자들 역시 어떤 아나키스트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평등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키스트나 사회주의자들이나 일본 애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부정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 굉장히 무장투쟁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리고 김원봉도 그렇고요. 의열단에, 그리고 신채원 선생님도 이 아나키스트의 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자, 53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소학교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재능을 갖게 함으로써 충량한 황국식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황국식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소학교. 심상소학교 교육과목은 수신 국어 1호입니다. 산술 국사지리 이과 직업 도화 소공 창가 체조 등이다. 조선은 수의 과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대요, 여러분들? 뭐 한대요? 황국식민. 이거 관련된 것이 1938년도에 1938년도. 여러분들 딱 1938년도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국가총동원용법이 생각나죠. 비슷한 거예요. 이게 3차 교육령이에요. 3차 교육령. 그때 이제 그 소학교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는 우리가 요 몇 년도인지도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차 교육령인지도 몰라도 돼요. 여기서 딱 한 걸 요것만 딱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제만 한인 단속법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단속. 이 협약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독립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1920년대. 그래서 1925년 미스야 협정을 얘기하는 거고, 2번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 28 독립선언이죠? 네. 3번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어학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1940년대, 1942년이죠. 그 다음에 4번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정선언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조선민족연맹을 결성하였다. 조선민족혁명당 이게 누굽니까? 김원봉 선생님이죠.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조선민족혁명당. 그죠? 몇 년도에? 37년도입니다. 37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38년도라는 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선민족혁명당, 이거를 딱 만들었는데 이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김원복 선생님은 이제 이미 의열투쟁을 했었어요. 그죠? 의열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만드는 겁니까? 요 당 내에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38년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참고로 소학교라는 명칭을 썼던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고종이 교육국조서 가보개혁 당시에 했을 때 소학교라는 명칭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1906년도에 보통학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다시 소학교. 1941년도에 4차 교육령, 이건 일본 애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목숨 걸 때입니다. 미국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황국신민을 기르는 학교다 해가서 그 국민학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이거 여러분들 그 해설 오류 났어요. 이거 초등학교로 되는데 초등학교 아니에요. 국민학교예요. 그러다가 이 국민학교란 명칭이 너무 일제산재가 너무 있다 해서 이승만 정부가 96년도에 오늘날의 초등학교 라고 이름 붙여줬던 것이죠.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에이 맘상해. 자, 5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립하였다. 총사령의 지청청 참모장에는 이범석이 임명돼서 1940년도에 이렇게 있었죠. 자,
충칭으로 이사 갔습니다. 1. 건국강요 공포였다. 예, 41년도에 조소왕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교육. 그 다음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것이 국민대표회의 1923년도 이후에 이것이 결렬되고 나서 국무령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를 딱 한 번 한 거예요. 이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되면서 이끌었던 내각이 김구 내각이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 누굽니까? 박은식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1925년이고 구미위원부, 이거 초기 상해 임시정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미위원부에 누가? 이승만. 국민대표회의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기관지로 독립신문 역시 초기 때의 모습입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충칭에 있었던 시기에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문제, 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해냐 충칭이냐. 55번. 다음 전투를 수행한 독립군 부대는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그러니까 얼음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왔네.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성해장이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자정까지 영릉가에 들어가는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려야 했다. 양사령은, 영릉가 전투가 뭔지 몰라도 양사령은 전사들에게 소자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기부터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다. 누굽니까? 양세봉이죠.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뭡니까? 조선 혁명군을 이끌었던 분이죠. 조선혁명군은 어디의 산하부대예요? 국민부의 산하부대죠. 요 국민부에 있는 당은 조선혁명당이고, 그렇죠? 우리가 참정신 기억하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이 세 개의 부가 있었는데 요거를 두 개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혁신의회에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지청천이었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여기에는 부대가 한국독립군. 그죠?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한국독립군. 요 한국독립군이 무슨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 막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독립군이 지천이네. 독립군이 지천이네. 샹. 전차사자.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제 한국 독립군 당하니까,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고,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사도사자 전투, 전차 무슨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전차사자. 대전자령 전투, 그죠? 대전자, 전차사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거 영릉가 전투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혁명군이다. 조선혁명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국독립군 제가 설명드렸고, 북로군 전서군은 뭐 잘 아시는 김전일 장군이고, 대한광복군은 1910년대 이상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독립군 부대이면서 정부였죠. 그 다음에 동북한일연군은 김일성이 있었던 조직입니다. 1930년대. 정답 1번. 양세봉 선생님은 참고로 북한에서도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묘소가 2개나 됩니다. 북한에 있는 거는 원래 묘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있는 것은 가묘예요. 가묘. 이렇게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56번. 가 단체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이 단체를 탐구하기 위한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단체. 이게 좀 해상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럴 텐데, 여기 이제 느낌이 딱 옵니다. 느낌이 딱 와요. 보니까 이제 광복 이후 만주 한국으로 이동을 했대요. 이 부대가. 그 다음에 1940년도에 항일 북상이 결정됐대요. 예, 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38년도에 창설이 됐군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조선 의용대죠. 이 조선 의용대가 이 화북 지방에 있는 조선 의용대가 탈퇴를 했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 조선 의용군이 됐죠. 얘네들은 탈퇴해가지고. 여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두봉이죠. 김두봉과 김원봉은 형제다 아니다? 원투 해가지고 이거 절대 아니다. 그럼 조선 의용대 여기 나머지 조선 의용대는 어디로 갑니까? 한국 광복군으로 간다. 그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정답 2번이죠. 네. 조선민족 전선연맹. 이것이 이제 저기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김원봉 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타날 당시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에 3대국은 조선의 인민의 노예 상태에서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 인디콜스 발음 좋아 인디콜스의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이죠. 1943년도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주장이 나타날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청산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중에 1920년이죠. 2.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였다.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돼가지고 그 이후에 대립하는 것이죠. 3번. 여운형과 조동우가 조선건국동맹 1944년이죠. 네네네. 1944년도에. 그 다음에 4번. 이봉창이 일본 천황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다. 1932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테마 단원입니다. 현대, 대한민국 역사, 그 현대사 한두 문제 정도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죽지 않습니다. 왜? 독립운동의 기운이 요즘에 막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엿을 몰아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